1998년에 출시된 캐논의 EOS3입니다. 35mm 필름 카메라죠. 45포인트 자동 초점, 고속 정밀 아이 컨트롤 포커스, 최대 7연사 연속 촬영이 가능했던 혁신적인 바디였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넘을 수 없는 성능차를 두고 있었는데 캐논의 플래그십 카메라였던 EOS1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극상, 그 선을 대차게 넘은 바디가 EOS3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위풍당당했던 EOS3는 약 2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많이 비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필름 카메라 EOS3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좋았던 AF 시스템은 이후 DSLR EOS1D에 응용됩니다. 캐논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EOS 계보를 흔들어놨던 3 시리즈를 더 이상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캐논의 3 시리즈. 그 3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EOS R3. 캐논이 자체 개발한 2410만 화소 이면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시모스 센서, 디직10 영상 엔진 탑재, 전자식 셔터 기준 최대 30매 고속 연사가 가능한 프레스 바디입니다. 편의상 그냥 R3라 부르겠습니다. R3의 특징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죠. 사실 대부분의 최신 기기, 카메라들이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 녀석은 좀 특출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도 요약하자면 역시 속도, 스피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EOS 최초의 이면조사 적층 구조로 설계된 신형 이미지 센서,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센서 디자인 변화로 집광 효율은 개선됐고 AF 리드아웃 속도는 대폭 상향됐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4세대 최신 CPU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최신형 CPU.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식 셔터 성능 향상입니다. 최대 64,000분의 1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고요. 롤링 셔터 왜곡 현상도 크게 억제됐습니다. 동시에 EVF 연속 촬영 시 블랙아웃이 없다는 점도 반가운 변화점 중 하나입니다. 고속 연사 시 볼 수 있었던 순간적인 검은 화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순간 포착을 하는데 그 잠깐의 블랙아웃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놓친다는 것은 꽤나 슬픈 일이잖아요. R3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득을 본, 그리고 구현된 그런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EOS3라는 카메라, AF가 굉장히 강점인 SLR 카메라였어요. 이번 R3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1053개로 나뉜 AF 포인트, 이것부터 1DX 마크3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딥러닝 기술을 포함한 AF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AF는 좀 더 지능적으로 변모했고 알고리즘 추가로 AF 검출 성능까지 강화됐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AF 시스템이 한 단계 또 진화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딥러닝 기술은 이전 EOS R5, R6에서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딥러닝이에요. 그럴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빼먹을 뻔했는데 EOS 디지털 카메라 최초로 시선 제어 AF 기능이 탑재됐어요. 아이 컨트롤 AF. 뷰파인더 촬영 시 유저 시선에 따라 피사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전 SLR 바디였던 EOS3, 5 등에서 볼 수 있었던 20년도 더 된 기술인데 현 세대에 맞게 재설계된 거예요. 기술의 현대화. 이를 EOS 디지털 카메라 최초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바디가 R3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도 R3의 특징들은 정말 많습니다. 당장 기억에 남는, 눈에 들어오는 특징만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EOS R3는 지금까지 출시된 EOS R 라인업 중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캐논의 자존심이라 볼 수 있는 1 시리즈 EOS 1DX 마크3와 비교했을 때 그 결이 매우 비슷한 바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OS R3 어떻게 보시나요? 사진가로서는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사용하기 편하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1DX와는 다른 카메라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DX 갖고 있는 이제 플래그십적인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으면서도 1DX의 미러리스 버전 같은 느낌을 아무래도 버릴 수는 없죠.
원디 시리즈가 생각나는 세로 그립형 일체형 바디입니다. 플라스틱 아니고 마그네슘 합금 바디고요. 원디엑스 마크3와 동일한 방진 방적 사양을 갖췄습니다. 그립부에는 딤플 패턴이 새로이 적용이 됐고요.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공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립부가 확실하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을 선호해요. 마치 옷걸이에 옷을 걸듯 손가락에 손을 걸 수 있거든요. 그립부가 약간 저는 이렇게 깊이감 있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를 조금만 둘러보면 R3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전면에는 원디엑스 마크3와 동일한 펑션 버튼들이 배치됐고요. 좌측 상단에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들을 넣어줬습니다. 게다가 원디엑스 마크3에서 호평받았던 AF 스마트 컨트롤러까지 빠짐없이 다 적용됐어요. AF 스마트 컨트롤러는 이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적용된 신형 멀티슈는 각종 신형 액세서리들을 지원합니다. 비록 안드로이드만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링크 어댑터를 물리거나 XLR 어댑터 등을 체결해서 촬영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2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일반 SDXC 카드를 지원합니다. 원디엑스 마크3의 경우 CF 카드만 듀얼 슬롯이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구성이 더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R3의 최대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CF 카드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일반 SD 카드를 사용하면 잠기는 기능들이 몇 있어요. 예를 들어서 6K 로우 비디오 레코딩이 그렇죠? 그러니까 샀지. 이 정도면 캐논에서 좀 빌려주고 할 법한데. USB-C 포트는 그렇다 치고 HDMI 규격은 여전히 마이크로 HDMI입니다. 그리고 캐논 미러리스 최초로 유선 랜 포트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유선 랜까지 모두 지원하는 최초의 EOS R 카메라가 됐습니다. GPS 기능도 당연히 내장됐고요. 개인적으로 EOS R3 이 외형적인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 배터리입니다. 이것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느냐. 원디엑스 마크3와 동일합니다. LP219. 별도로 R3만을 위한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디 시리즈 유저분들이라면 돈 굳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뷰파인더 EVF입니다. 576만 도트에 120프레임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어요. 아이 포인트는 23mm. 긴 편이죠. 이는 20mm의 원디엑스 마크3보다 더 길고 EOS R5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좀 더 보기 쉬운 EVF가 적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OVF 시뮬레이션 모드라는 게 포함됐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전 DSLR에서 볼 수 있었던 광학 뷰파인더를 재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까지의 캐논 EVF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더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실제 광학 뷰파인더만큼 리얼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캐논이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형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스위블이거든요. 붙박이가 아니라는 점부터 합격입니다. 그리고 R3의 디스플레이가 415만 도트입니다. 원디엑스 마크3, R5보다도 높은 사양이에요. 최대 밝기로 설정했을 때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제가 최근까지 다뤄왔던 캐논 카메라 디스플레이 중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보다도 좋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커스텀 가능한 다양한 버튼들, 그리고 원디엑스 마크3에서 아쉽게 느꼈던 스위블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면서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원디엑스 마크3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를 지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포함해도 약 1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디엑스 마크3 대비 400g 정도 더 가벼워요. 사용해보면서 좀 놀랐던 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좀 하나씩 그 부분들, 좀 아쉬웠던 점들도 포함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토포커스 AF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원디엑스 마크3도 AF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사람 머리, 뒤통수를 잡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추가됐었죠. R3는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됐어요. 동물, 인물 외에 차량 우선 검출 알고리즘이 추가됐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라이더 헬멧 등을 우선적으로 잡아내는 시나리오예요. 이 검출 모드에 따라 성능 차는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으로 설정해 놓고 동물을 찍다 보면은 약간 조금 얼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물 AF로 바로 바꾸면은 귀신같이 바로 잡아내죠. 캐논의 AF 시스템은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더 짜릿해진 거죠. 순간 포착에 능하다,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F. 이는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게 아니니까 당연히 부럽지. 내 거였으면 뿌듯했겠지. 제일 놀라웠던 점은 하나 있는데 일단 AF 중에서 동물, 인물, 자동차를 트래킹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외역적인 기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R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자체적으로 그 AF를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한 샷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R3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시선 제어 AF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선 제어 AF. 뷰파인더 내에서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하고 AF 프레임을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눈동자가 가는 대로 그냥 무작정 초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초점 포인트를 옮기고 반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잡힙니다.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이었어요. 따로 다이얼, 버튼, 컨트롤러 등을 이용할 필요 없이 내가 찍고 싶은 부분을 단지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 매뉴얼 포커스가 역시 제일 빠르다고 보지만 AF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시선 제어 AF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확도는 높은 편이에요. 다만 최초 사용 시 시선 제어 AF 보정은 반드시 해줘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겨울이잖아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사용했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리면서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김서림으로 인한 인지 오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아쉬운 점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거, 시도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1DX 마크 3부터 시작됐던 스마트 컨트롤러 경우도 그렇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스템이거든요. 이 AF 스마트 컨트롤러가 바로 적용됐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뷰파인더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 눈 움직여봐. 오. 뭔지 알겠지? 그리고 반셔터를 눌러. 반셔터. 살짝. 네가 뭐 이쪽 아래 왼쪽 아래 하단을 보고. 야 잠깐만 이게 5축 BIS 렌즈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까지 합쳐서 최대 8스톱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합니다. 전자식 EIS는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는 EOS R5, R6와 동일합니다. 다른 R 시리즈를 경험해 봤다면 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제 경우에는 핸드헬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삼각대는 쓰기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저는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이게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이점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6분의 1 정도의 낮은 셔터 스피드에서도 거의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낮은 셔터 스피드라면 당연히 삼각대를 써야겠지만 언제나 삼각대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대 없는 자유, 언제든 자유롭게 카메라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2017년형 쉐보레 크루즈라는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다가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이 R3를 덩그러니 올려둔 상태로 촬영한 클립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발군이라고 생각해요. EOS R5, R6도 이게 이런 정도면 캐논 유저분들 좀 날로 드셨네.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좋다고. 배터리 수명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논 측에 따르면 정지 사진 기준으로 약 860매, 6K 로우 30프레임 촬영 시 약 3시간 10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측정한 값은 조금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바로 한 단계 밑으로 설정해서 제가 그 이남선 작가님께 카메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간단하게 같이 산책하면서 1260장 정도를 찍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게 찍으셨는데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약 63%였습니다. 동일한 설정에서 6K 로우 60프레임 포맷으로 5분 정도 촬영했을 때
약 6% 정도의 배터리 소모가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배터리 수명은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DX 마크 3보다는 적죠.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럼 R3 결과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R3가 내준 사진. 네. 글쎄요. 사실 이건 말로 하긴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컬러 발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훌륭하고요. 고감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촬영할 수 있다. 일단 RF 렌즈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즉각적인 AF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선회도, 프로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기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캐논이 캐논했다. 사진, 영상 할 것 없이 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결과물. 실상 로우 포맷 기준으로 사진은 어떻게 보정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겠지만 렌즈빨도 있고 쨍함과 따뜻함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진, 영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 사람들과 카메라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카메라 브랜드별 특징이 다 다른데 캐논 카메라는 빛을 정말 예쁘게 담아내는, 표현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적층형, 신형 이미지 센서가 사용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지금 말한 그런 느낌들이 더욱 부각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전 캐논 DSLR에서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전반적으로 날카로워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기록해줬다는 거죠. 개조 표현도 좋고 보정 관용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일 좀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줬던 거는 고감도 이미지였어요. 이쯤 되면 노이즈가 많이 끼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기대 이상으로 깨끗한 품질의 이미지를 남겨줬어요. 하드웨어가 그만큼 좋아진 거죠. 새로운 센서, 새로운 렌즈, 새로운 RF 렌즈. 물론 제가 EOS R5나 R6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지 못했다는 점, 저는 솔직히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아요. 이번 R3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자식 셔터입니다. 롤링 셔터 왜곡 현상 개선. 왜곡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 보고 계시는 이 나무들이 다 휘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사진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RF 렌즈도 처음 써봐요. 2405 렌즈예요. F4. 저는 이 친구가 내주는 어떤 해상력, 거기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바디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렌즈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던 2405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멋졌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동영상은 제가 참 애정하는 파트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제 수준에서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R3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디오 전용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1DX 마크 3가 그랬듯이 비디오 촬영에 결코 나쁘지 않은 준수한 품질의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바디입니다. 최대 6K 로우 12비트, 4K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 후반 작업을 위한 C로그3 로그 픽처 프로파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센서 크롭 없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아님에도 꽤나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고속 촬영, 4K 120프레임 촬영 경우 압축 방식이 올 아이, 올 인트라밖에 없습니다. 비트레이트가 1880Mbps, 128GB 기준 약 8분 정도에 꽉 차는 대용량 영상이에요. 고속 촬영에 한해서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C로그 기준 13.3 스톱으로 평균 이상의 값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R3의 장점들, AF,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고감도, RF 렌즈의 선예도 그대로 다 응용되기 때문에 결과물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장시간 녹화였습니다. EOS R5, R6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오버히팅에 따른 푸념을 제법 자주 들어왔거든요. 연속적인 영상을 촬영 중에 카메라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촬영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4K 30프레임 촬영 시 오버히팅에 따른 녹화 제한은 없습니다. 4K 60프레임 촬영 시 약 46분 정도의 온도 상승을 알리는 아이콘이 표시됐고요. 약 51분쯤 적색 아이콘 이내 촬영은 중단됐습니다. 약 60분 정도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R5, R6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저는 오프 후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경고등은 약 3분 40초 만에 다시 떴고요. 약 7분 10초 만에 촬영은 중단됐습니다.
캐논은 영상 촬영 재개 회복 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따랐을 때 연속 녹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확실히 이전 R5, R6 대비 크게 줄어들었어요. 나는 무조건 4K 60프레임 이상의 세팅에서 1시간 이상의 장시간 녹화를 해야 한다. 이런 영상 제작자분들에게는 이렇게 개선된 R3마저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기로서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비디오 촬영만을 위한다면 대안은 많습니다.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카메라 중에 그 EOS C70이라는 시네마 카메라가 있어요. 가격은 얘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고화소 사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EOS R5가 있죠. EOS R3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기록하고 고품질 영상들을 함께 또 기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에게 적합한 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프로분들에게 적합한 바디라는 거죠. EOS R3가 갖는 의미. 캐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모르겠는데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캐논을 오래 쓰셨던 분들에게 3란 단어는 단순히 그냥 1과 5의 그 중간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OS 1과 EOS 5 그 중간에 EOS 3가 나왔을 때 캐논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카메라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3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캐논이 갖고 있는 기술적 진보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이 부여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논의 카메라 제작 노하우 그리고 그런 기술들의 총 집합체, 저는 그게 EOS R3라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적층형 CMOS 센서 기반의 고속 촬영, 플래그십 카메라인 1DX Mark III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작고 가벼운 바디, 캐논 카메라의 계보를 뒤흔들어 놨던 EOS 3의 뒤를 잇는 후속기다운 그런 최신형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캐논은 EOS R3를 플래그십 카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논의 플래그십 카메라는 1 시리즈예요. 캐논이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EOS R3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대단한 바디인데 분명 EOS R1은 이 친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다른 성향의 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DSLR 시장의 끝이 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네요. 1 시리즈까지 이제 EOS R로 나오면 사실상 끝난 거죠.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유선 렌즈나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 카메라를 쓸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는 어렵지. 결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스펙을 하는 거지 나.